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2일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970선에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다시 1000 간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패권 전쟁이 정말 불거지는 것 같고요. 오늘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GM 여기까지 초청을 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쇼티지 부분에 대한 거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좀 해결하려는 조속히 해결하려는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밤사이 4,000선을 사상 최초로 돌파를 했죠. S&P 500이 4,000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최근에 미국 채금리 사실 계속 올라가잖아요. 1.7 레벨이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바텀 라인으로 지금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일전에 2월달에 보여주었던 4월달에 보여주었던 나스닥 즉 약간의 고퍼주들이라고 논란이 있었던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금리가 최근에 여기서 놀고 있는데도 더 안정되는 모습이고 S&P 500이나 다우 산업지수, 즉 경기 민감 시클리컬 가치 순환주죠. 이쪽보다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나스닥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우존스랑 밤사이는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때렸지만 나스닥도 다시 따라가는 모습이고 빠르게 다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오늘 구글의 자율주행 공동개발 이런 소식 그런 게 나오면서 현대차 3인방, 현대, 기아, 모비스가 급등을 장중에 하다가 현대차에선 그런 일 없다. 아직까지 이렇게 지난번에 1월달에 애플카처럼 또다시 시장에 상당히 노이즈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요새 카더라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카더라가 만약에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대형주가 그렇게 많이 또 이렇게 장중에 그 상승을 내뱉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구글과의 자율주행 협력 이런 거 현대차에서 사업부문을 하나를 띄워가지고 이 구글과 지금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직 안 알리고 싶어서 그런 일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카더라 이런 거에 의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정말 조금 리스크가 좀 큰, 즉 변동성이 가뜩이나 있는 주식시장에서 그냥 카더라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세하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의 중요 경제 증권 뉴스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S&P 500이 4,000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물론 기술주 랠리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한 영향도 있었지만 왜냐면 S&P 500개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뺑이라는 기업들 5개가 거의 상위 시가총액 12%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도 들어갔죠. 물론 밤사이 테슬라는 4월 1일 미국 증시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다는 건 다른 기술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이유는 여기에 큰 폭의 상승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매월 첫 번째 날에 발표하는 지표 구매자 관리지수라고 PMI죠. 그쵸? 이게 64.7로 발표됐는데요. 이게 1980년대 초반 그때 이후에 3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결국 경기 회복, 백신 효과, 코로나로 인한 기절 효과, 코로나가 최근에 좀 더 다시 변이 바이러스 등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약간 우려가 있거든요. 동부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는 모습.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건전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AIT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를 용인하고 지금의 물가 상승은 경기 회복에 따른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더라도 어느 레벨에서 분명히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이제 약간 확고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비드-19 때 이제 캐펙스 투자나 설비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못했던 것들, 그리고 수요도 상당히 죽었던 것들, 공급이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폭풍 수요, 지금 바이든의 1.9조 원 달러 이 부양책 중에 현금을 캐시를 직접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백신을 맞으면서 실제적인 제조업도 회복이 되고 있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고용 관련 지표도 지금 4개월째 연속 좋아지고 있는데 원자재가 부족한 지금 현상이잖아요. 최근에 뭐 이제 수혜주나 이슈도 있었고 원자재가 워낙 부족하고 이 공급난, 특히 반도체 쪽 이쪽이 계속 쇼티지가 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못 따라가는, 보복 소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그것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원래 소비 국가잖아요. 생산 국가라기보단 중국이 대표적인 생산 국가면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결국 공장 재고도 부족하고, 그죠? 공장 재고가 쌓아놓지 못했었어요. 코비드-19 때 공장 재고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아까 수혜즈나 얘기도 했지만 컨테이너 이게 부족해요. 물동량이 이제 날려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서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영향으로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면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백신, 그리고 부양책, 이게 1.9조 달러에 이어서 2.2조 원 달러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해서 미국 고용을 살리기 위한 인프라 정책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의 첫 S&P를 4천선을 뚫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국내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구글과의 무인차 합작, 뭐 사실 무근이다. 애플카처럼 그렇게 현대차는 답변을 했어요. 일단은, 그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거 가지고 주가가, 대형주가 이렇게 오른 것들은 예전에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현대기아차가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에 자동차 판매, 이것도 역시 4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4월에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약 22% 정도, 작년 코로나 3월에였으니까 상당히 기저효과가 분명히 반영된 건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진출 이후 역대 최대 미국 판매량, 이게 기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퍼진 것이,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했어도 현대기아차 모비스가 강했던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무인차 합작 관련된 그런 공동개발 소식은 사실 현대차가 지금까지 쌓아온 주행 데이터를 이 합작사의 제공에서 구글과 함께 차량 서비스를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지만 합작사 설에서 사실 무관이라는 거 밝혔고, 애플카처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논란거리로 오늘 시장에서 마감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품귀 현상 대란, 이거는 제가 뭐 계속 매일 얘기 드리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특이하게 반도체 공급난, 즉 쇼티지에 따라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네럴 모터스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을 초청을 했다는 그런 모습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등이 또 TSMC 뭐 이런 데도 참석할지 모르겠는데 인텔도 아마 참여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촉발된 이 영향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역시 또 반도체가 코스닥을 견인했고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가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을 그렸었죠. 자,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많이 팔았고요. 거의 1조 원 이상 팔았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4월달부터 확실히 사자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스켓으로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대량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큰데요. 그렇게 오늘도 운수 장비 업종, 즉 현대차 뭐 이쪽이랑 그리고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로 들어왔고, 기관들은 뭐 이따가 HTS에서 수급이 어땠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의 수급과 함께. 자, HTS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거래대금은 많지 않았어요. 13조 0.8% 올랐고, 보면 아침에 상승 출발했었어요. 했다가 좀 밀렸죠. 밀렸다가 다시 오르면서 마감했는데 아침 시초가보다는 못 올랐어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보면은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많았다. 이게 뭐죠?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 매수세가 많았다. 근데 개인이 매도세가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종목들이 좀 종가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았고요. 지수는 0.4%밖에 못 올랐지만 970선 회복했고, 거래대금이 12.4조,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거래대금 10조 원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어땠죠? 개인이 코스피는 9,500억 원 팔았고요. 외국인 5,600억, 기관이 3,700억. 코스닥은 개인이 좀 일부 샀고 기관도 샀습니다. 외국인만 팔았어요. 이 수급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래소 같은 경우 연기금이 오늘도 팔았습니다. 오늘도 팔았고요. 금융투자, 선물과 현물,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기전자, 운수정비 이쪽으로 많이 들었고, 외국인 뭘 살게요? 보면 전기전자, 운수정비, 나머지 다 팔았어요. 이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장이 연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팔았고, 연기금 코스닥도 팔았습니다. 연속성이 없네요. 요새 보면 투신권, 사모펀드가 좀 샀어요. 아마 소부장 뭐 이런 펀드부터 해서 요새 그쵸? 이런 펀드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지만 투신권 자금 여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동성 지수 살펴보면요, 어제보다 더 내렸어요. 거의 이때가 작년 11월이었고, 이걸 좀 땡기면은 코로나 때 이전에는 사실 뭐 거의 10레벨, 15레벨 이 정도였는데, 그 내려가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종목 보기 전에 차트 잠깐 볼게요. 코스닥 차트인데요. 어제 61선 위로 장대 양봉을 완전 그렸는데, 오늘은 갭으로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사실 61선과 121선 조금 더 횡보하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수급보다는 반도체가 완전히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 어땠죠? 거래소도 61선 올라와서 오늘 갭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각 수렴업이 결국 위로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방향을 만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오늘부터는 이제 종목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넘어갈게요.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강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대차 어땠죠? 현대차 잠깐 살펴볼게요. 장중에 8.9%, 근데 6.6%, 안 밀렸어요. 전혀 안 밀렸습니다. 구글과의 합작설 보이는데 61선에서 좀 부딪혔고, 지난번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급등했던, 대형주들이 급등했던 그날 이후에 계속 주구장창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얘도 삼각수렴으로, 근데 종목은 여기 갭이 발생했거든요. 갭이라는 게 결국 위에 고가가 시가가 높게 시작하면서 이 빈 공간이 생겼는데, 빈 공간을 메우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실적에 지금 현대차가 50조 원 정도 지금 하죠. 시가총액 50조 원 하여 49.8. 근데 이게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자동차는 PER로 뭐 치면 PER이 전통업 이제 제조업종에서는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시클리커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6.7조입니다. 영업이익 단으로 50조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7조 맥스 하면은 7에 49. PER, 영업이익 단으로 PER 7배 정도 포워드가 지금 나옵니다. 뭐 단기순이 6조라고 해도 8배 정도.
그러면 싼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지표에서 ROE가 올해 올라도 7%, 두 자릿수가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왜냐면 얘가 캐펙스, 즉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뭐 인건비 이런 것들 상당히 비용, 즉 이익은 많이 나지만 이게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 10% 정도 느는 걸로 보이지만 이건 코로나 때 기저효과 빼더라도 예전보다 주가가 2017년 이때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두 자릿수 여전히 못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항상 그래왔고요. 자동차 벤더 업종들도 그래서 PR 10배를 안 줬었는데 현대차가 과연 여기서 쌀 것이냐, 싼 가치냐. 여기서 만약에 진짜 애플카나 오늘같이 뭐 구글과의 협작,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면은 이런 PR 개념보다는 성장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현대차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대차는 뭐 트레이딩 바이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격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종에서 PR 8배, 7배 그렇게 영업이익률 뭐 ROE로 봤을 땐 좋은 가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금융주 뭐 이런 쪽 좀 약했고 지주사 약했고 오늘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쪽 강보 업종들을 기록했습니다. 효성 3인방 어땠습니까? 오늘 효성 첨단 소재는 리포터가 또 여전히 싸다, 2분기도 좋다 이런 실적 전망이 좋은 거에 올랐고요. 나머지는 좀 약세였고 하나솔루션 오늘 약세였고요. 이 풍력 관련주들 다 약세였습니다. 전기차 어쨌죠? 제가 폭스바겐 관련된 리포터 한번 올리면서 야 전기차 뭐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막 그랬었는데 셀 업체라는 건 결국 뭐죠? 삼성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셀 업체들은 좀 충격을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에서 두려움이 없다면 이 NCMA냐 뭐 소재 결국 이게 포스코 케미칼 LNF 뭐 이런 쪽 첨보 이런 쪽은 결국 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계속 잘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던 LNF를 보면은요 이렇게 빠졌었죠. 빠졌었고 이때 장대 양봉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 1조 5천억인가 4천억인가 떴었을 때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 다시 다 내려왔었거든요. 거의 토해냈었는데 요게 지금 어저께 3월 이제 수출입 동향 발표했는데 NCMA 그리고 동박 이런 것들 상당히 월별 수출로 가장 큰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먼저 좀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주에 대한 PER 개념은 저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뭐 굳이 뭐 20배냐 30배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원래 LNF 같은 경우 원래 적자 기업이 캐펙스 투자가 내년에 마무리되고 상당히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에 양극재 NCMA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시장 상황의 종목이라고 보면은 지금 PR을 따지기보다는 성장성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일진 머트리얼즈 이런 부분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도 칩셋 미디어 뭐 해성 DS 자동차 쇼티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강했고요. 음식료나 화장품은 전부 다 약세였어요. 전부 다 약세였고 시클리카 업종 중에 조선업종 좀 기술력 뭐 이런 거 수혜주 인하 때문에 부각되고 실적이 2분기가 개선될 거다. 1분기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시클리카 업종 중에 화학업종이나 건설업종 그리고 특히 해운주 이런 거 조금 피크아웃이 2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는 1분기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매매는 트레이딩 바이는 통할 수 있겠지만 시클리컬 관련주들이 올해 YTD로 보면은 이쪽이 조정받았을 때 성장이 조정받았을 때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때문에 더 수혜를 볼 것이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2분기 이익이 3분기까지 이어지는 종목들을 그 안에서 골라야지 가능성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뭐죠? 미디어 레저 게임 엔터를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지어소프트 있죠. 지어소프트
한번 올렸던 종목이에요. 새벽 오아시스 갖고 있는 그쵸? 계속 2만원대 넘어서 조금씩 쉬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림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가 뭐죠? 쿠팡 상장 그러면서 부각되면서 상한가인가요? 갔던 날이고 요거를 고점을 오늘 바닥으로 몇 번 이렇게 죽였다 놨다 수급에 대해서 겁을 나게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어스포트 계속 중장기적으로 얘도 이익 대비는 비싸지만 새벽 배송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마켓에서 정말 핫하게 그 지금 물류 쪽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계속 이런 종목들은 NC소프트 뭐 이런 게임주랑 빅히트 이런 것들 시장에서 엔터미디어 중에 좀 강했고 웹툰 DNC 미디어 탄력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건 제가 작년 연초에 뭐 템버거 종목이 충분히 가능한 약간 플랫폼 업종이다 했는데 이거 올해 기었습니다. 올해 작년 8월부터 거의 지금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한번 탄력받고 실적만 좋으면은 결국 전고점 45,000원 뚫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너무 많아서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땠나 이렇게 흐름만 볼게요. 뭐 파커 시스템스가 최근에 좀 조정 받았었는데 다시 올랐죠. 소재 업종, 원자원 매격종 이것도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장비주들 유진테크 그리고 후공정, 이오테크니스, 한미반도체 오늘 장중 고점 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 상당히 좋았고 원익 IPS는 아마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악관 뭐 그런 미팅 이런 장비에 대한 수혜주 미국에 대한 그런 것들로 많이 올리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APTC SK 하이닉스발 드라이처 업종인데 이 소부장 쪽에 상당히 부각되는 종목에 오늘 신고가를 낸 것도 특징적이고 테크잉 역시 핸들러 테스트 업체죠. 이쪽도 후공정 쪽에서 그동안 계속 박스를 끼웠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갭을 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박스였어요. 계속 박스였고 지난번 고점을 못 뺏겼는데 올라가면은 실적과 1분기 실적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소재, SK마테리얼즈, 뭐 솔브레인 이런 것도 워낙 좋았고요. 뭐 ISC 그리고 실리콘스 지금 자동차 DDI 디스플레이용 구동형 이쪽도 오늘 신고가를 냈어요. 그죠? 신고가를 냈고 고점 꼬리는 좀 밀렸지만 실적이 정말 1분기, 2분기 계속 올해 내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1조 2천억이지만 올해 영업이익 한 1200개에서 130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 컨센서스가 저는 더 나오지 않을까. P는 올라가고 Q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G 통신 핸드셋 이쪽은 어땠습니까? 5G 쪽도 나쁘진 않았고 우주산업 관련 종목도 일부 종목 하나시스템이 오늘 좀 조정 좀 받았지만 신고가에서 좀 쉬는 모습이라 생각하고요. 역시 얘는 UAM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 워낙 커요. 지금 2030년에 뭐 700억 달러 아니면은 뭐 1,500억 달러 뭐 이렇게 되게 상당히 그 기간마다 좀 다른데요. 결국 얘는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했지만 잠깐 보면 기업 분석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고요. 49% H솔루션은 뭐 이제 그 김씨 일가 있잖아요. 하나 3세대 형제들 거기가 오너 일가가 이제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서도 3자 배정이 들어서 이 두 군데서 7,500억 원 정도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1.2조 원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3자 배정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쁜 유상증자는 아니었다 하면서 주가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텍이나 이런 건 좀 오늘 그냥 약세였고요. 그죠? 시장 대비 핸드셋 쪽, 뭐 반도체 쪽, 소재 쪽, 덕산 쪽이 좀 좋았네요. 덕산 쪽 좀 좋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쪽 반도체 이쪽도 좋았고 테이펙스가 그쵸? 엄청 좋아요. 소재 쪽인데 이쪽 반도체 테이핑 쪽 소재 쪽인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계속 신고가 내려고 가고 있고 요 동종목은 예전에 제가 봤었는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2,500억이에요. 실적이 그동안 너무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정말 얘도 쇼티지가 날 정도로 좋은 그런 기업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좀 보이는 VFX 하는 자이언트 스텝인데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처음에 상장하고
이 41,800 갔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업종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3인방 다 약세했어요. 근데 이게 약했는데도 코스닥이 올랐다는 건 이 반도체 요 섹터 요게 상당히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넥스가 어제 좀 떨어졌다 다시 올랐고, SK케미칼 최근에 계속 약세였는데 올랐습니다. 뭐 셀리버리, 뭐 네오이문텍, 뭐 제넥신, 네오이문텍은 상장하고 역시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이고요.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온 것 같고, 바이오는 오늘 특징적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이 반반 정도 나왔다.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경기 회복이 정말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마 시장을 산 것도 반도체에 대한 중간재를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고, 미국의 반도체 쇼티지 이런 해결 부분이 중국, 대만과 한국 시장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되게 업사이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바스켓으로 들어갔고, 아까 기관 매수는 금융투자의 그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항상 그건 빠지고 오르고 선물과 현물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코스피 지수 3100선 회복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코스닥 지수가, 반도체 지수가 오늘 견인한 거에 더 의미를 두고 있고, 다시 1000포인트 이상 이번에 가면은 처음에 1000포인트 갔을 땐 뭐 헬스케어 업종 이런 쪽이 사실 좀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도체, 즉 숫자가 나오는, 이익이 나오는 업종이 코스닥을 견인하고, 거기에 이제 2분기 3분기에 다시 헬스케어가 좀 업종이 살아나면은 코스닥은 더 많은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 결국 중소형 관련주들의 랠리가 대형 지수도 같이 가겠지만 더 좋은 모습. 제가 지수가 갇혀있을 때 종목 게임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더 재밌고 더 수익을 내기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올해 2분기는 1월 1분기 실적 나오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인프라 정책으로 사전에 알려졌던 아메리카 잡스 플랜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서 미국도 경기 민감주보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갔죠. 밤사이도 알파벳이, 넷플릭스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게 나스닥이 S&P 500과 다우존스보다 더 많이 오른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의 2.2조 달러 중에서요, 약 500억 달러, 즉 하나 기준 556조 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배정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어제 데일리 때 유튜브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히 안 보신 분은 한번 어제 영상을 보시고요. 생산 시설이 취약하죠. 결국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 TSMC로 주는 것도 미국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근데 바이든은 이걸 주겠다고 했고,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 R&D를 지었을 때 세제 혜택까지 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즉 중국, 어제 그 역시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바이든의 이 정책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중국을 이기겠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 이런, 그리고 소비까지 전부 다 잡겠다는 걸로 보이고 있고, 이래야지만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이 반도체 굵기 중국보다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이게 해결되면은 고용도 잡고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데 상당한 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바이든도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과 대만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이 TSMC랑 삼성전자만 봤을 때 파운드리 업장, 결국 비메모리 이쪽이 더 메모리보다 크는 시장이잖아요. 이쪽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분명히 갖고 있고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 1위가 대만의 TSMC가 거의 시장 마켓시어를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향후 3년간, 그죠? TSMC가 향후 3년간 약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얼마예요? 112조입니다. 112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삼성전자가 못 따라올 정도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가지고 완전 패권을 굳히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미국의 이런 세제 정책이나 인프라 정책에 따르면은 오스틴 공장 이런 것들 얼마 전에 북극발 한파로 가동 중단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의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는 입장이고 지금 점점 미세화되고 있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장비 ASML의 노광 장비죠. EUV 쪽으로 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 파운드리 관련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공진 그리고 낸드 쪽의 적층 이런 기술력을 가진 그리고 밸류체인을 정말 가진 우리나라의 반도체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호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가 코스닥에서 강했고 지난주부터 반도체 흐름들이 52주 신고가를 내는 것들 그리고 사상 신고가를 내는 것들이 스몰캡 아니면 중견캡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들캡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2분기에는 집중적으로 좀 포트에 들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영상은 좀 길었지만요. 오늘부터 종목 HTS에서 몇 개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데일리 시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미국이 부활절로 휴장이니까 미국장 보실 필요 없이 편하게 주무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